매일 왕 다이아몬드만 캐는 왕손 중에 왕손 송기훈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손 송기훈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드디어 2023년이 그렇죠. 됐는데 그렇죠. 올해 주식시장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핵폭탄급의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죠. 남해시장 수박이 올해 소원이 있다면은 저는 예. 중장기 투자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2023년을 여러분의 계좌를 우상하게 만드는 중장기, 단기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실전 매매 기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선생님, 이런 걸 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년 선물로 갖고 왔습니다. 진짜 핵폭탄급 강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2023년 주식시장을 예상하실 때 예. 상중하고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상중하고로 예측을 했죠. 최근에 이제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지금 발표를 레이포트를 냈는데 2023년도에는 미국보다는 이머징 마켓 그 중에서도 대만, 우리나라, 중국 증시가 좋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오, 그래서 누가 교수님의 방송을 봤나? 그런가 봐요. 저는 이제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미. 상중하고라고 해도 네. 어쨌든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네. 어떻게 좀 좁혀가면 좋을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잃지 않는 것. 그렇죠. 내 자금이 지켜지는지. 이제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사실 개인들은 기본적 분석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에서 고르는 겁니다, 종목을. 왜냐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은 나라에서 정한 거거든요. 네.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도 있고 회사 실적도 뒷받침되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퇴출시키고 다시 들어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고르시면 1차적으로 안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럼 관심 가는 종목이 생겼어요? 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좋을까요? 중장기 실전 매매법 첫 번째 5년치 PBR 밴드를 확인하라. 예. 고수님이 그토록 많이 강조하시던 강조했죠. PBR 밴드. 저번 고수회전에서 PBR 밴드를 이용해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자화자찬이지만은 굉장히 뿌듯합니다. 5년 평균 PBR 밴드 최하단에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공략하세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PBR 밴드 상단에 있으면요 중심선으로 내려가거나 하단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 하단에 있으면 중심선 가고 상단까지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평균에 수렴하려고 하는 이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단에 있으면은 중심선까지 1차 반등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2023년도에 이것만 잘 배우셔도 진짜 대박 납니다. 제가 예시로 그래서 좀 준비해 왔는데요. 2차 전지 종목. 어느 걸 공략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봤을 때 LNF가 좀 더 떨어지면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얘는 하단까지 내려오면 굉장히 최적의 포인트가 되는 거고 지금 중심선 이하로 내려와 있잖아요. 네. 성장주니까 이 정도쯤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중심선을 다시 돌파한다면 얘는 다시 상단으로 가거든요. 관심 종목에도 넣고 추적을 하는 거죠. 그 중심선을 돌파할 때 사도 되고 그렇지만은 코스모 신소재는 방금 보시면 2020년도 초에 봄쯤에 네. 최하단에 닿았어요. 파란색 부분 PBR 밴드.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보면 쭉 올라갔죠. 상단까지. 네. 결국은 이렇게 상단까지 올라가는데 이 갭이 굉장히 커요. 적어봐도 50%, 많게는 뭐 100%, 200%까지 중간 이 갭이 그렇게 커요. 굉장히 높습니다. 수익률이. 근데 고수님, 최하단이나 혹은 최하단 이하에서 예. 안 올라오고 계속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해요. 최하단에서 안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올라와요. 10개면 한 7, 8개는 바로 올라오고요. 20, 30%는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분할 매수 하시면 굉장히 성과가 더 좋습니다. 고수님, 지금 방송을 보시고 예. 보유 종목의 PBR 밴드를 봤는데 급하게 확인해서 내 컴퓨터 지금 열고. 주가가 PBR 밴드 상단이다. 그것도 상단이다. 최상단이다. 만장하는 거죠. 어떻게? 뭐라고요? 일단은 본인이 갖고 있는 물량의 절반은 줄여주는 게 좋아요. 절반을 줄였다가 중간까지 회귀하게 되면 거기서 다시 채워놓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이 가진 주식이 성장주이거나 내년에 캐파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한
굉장히 뛰어나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버티다가 오버슈팅은 한 번 나옵니다. 그때 빠져나와서 다른 걸로 공략하는 전략. 오늘 너무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제가 나오는데 이거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질문을 더 많이 해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털리는 느낌이에요 지금. 선생님, 또 어떻게 해야지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공장기 실전 매매법 두 번째, 실적 삼총사를 확인하라. 삼총사? 예, 김년 삼총사? 아니요. 미녀 삼총사 말고 주식의 운명을 좌우할 삼총사. 부채 비율을 확인하자. 부채가 너무 많으면은 회사의 현금 유동성이 떨어져요. 그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회사는요, 배당도 안 주고, 그다음에 기간 외에는 수급도 안 들어오고, 시세가 안 나요.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 안정적인 부채 비율은 200% 미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00%까지는 괜찮아요. 부채 비율을 알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될까요? 네, 바로 두 번째, 어. 유보율. 회사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자산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보통 유보율이라는 거는 부채 비율에서 한 5배 정도만 넘어가면 양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채가 100만 원이다. 회사에 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괜찮아요. 500만 원은 넘어가고. 유보율이 없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중소기업 중에. 그래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막 금리가 막 오르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금리가 막 오르고 있는데 유보율이 부족하면은 벌어가지고 이자로 다 나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사 자산을 팔아야겠죠. 네. 회사 자산을 팔면 주가는 못 갑니다. 아. 근데 회사가 부채가 100만 원인데 유보율이 한 1억씩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에. 그거 너무. 배당도 안 하는 거예요. 유보율이 많은데 배당도 하고 회사에만 싸놓는 거예요. 유보율이 지나치게 높은 회사도 안 좋습니다, 사실. 그럼 삼총사 중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BPS를 확인하라. 이 BPS가 반드시 우상향해야 돼요. 이 BPS가 우상향을 안 하면은 PBR 밴드 최하단에서 사봤자 못 갑니다. 밑으로 빠져버려요. BPS가 늘어나는 것은 회사 자산 자체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자산이 늘어나는 건 결국은 주가에 반영이 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성장이 되니까 반드시 반영이 돼요. 근데 주가는 최하단에 있잖아요, 그죠? BPS 늘어나고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회귀 본능, 회귀 본능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면서 달리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은요, 부채 비율은 40%밖에 안 되죠. 네. 유보율 같은 경우에 3,500%예요. 너무 많이 쌓였는데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BPS 보시면은 지금 4년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이거는 자산 가치가 지금 11,000원 대비해서 19,000원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주가도 2배 이상 가야 되죠. 이쪽에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BPS가 계속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거의 슈퍼맨 섹터였던 조선업종이 BPS가 줄기 시작해서 2012년을 정점으로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죠. 최하단에 닿는데도 계속 빠져요. 왜냐하면 BPS가 꺾이니까 PBR 밴드도 꺾여요.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우하향하면서 계속 하단이 내려가요. 조선업종이 대표적인 게 그런 경우였었어요, 예전에. 지금이야 이제 끝났으니까. 그럼 이렇게 약간 종목의 사이클이 다시 시작할 때는 BPS가 상승하는 게 신호탄이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하락하다가 멈춰요. 멈추다가 크게 안 늘어나다가 조금 늘어나다가 조금 빠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늘어납니다, BPS가. 그게 스타트예요, 바로. 제가 이 세 가지를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종목을 또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우상향 시켜드리는 첫 번째 종목, SKI 테크놀로지. 청소하죠. 이 2차전지 분리막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2차전지 업종 보면 양극재 굉장히 잘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응급제도 굉장히 잘 갔어요. 그 다음에 전해액 종목도 많이 갔거든요. 유일하게 2차전지 중에 못 간 게 이 분리막 업종. 이 SKI 테크놀로지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반토막이 아니라 몇 분의 1토막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앞에 살펴본 조건대로 하나씩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안에 들죠. 코스피 200에 들죠. 그리고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어때요? 굉장히 낮습니다. 부채 비율이 약 67%밖에 안 됩니다.
유보율은요? 유보율은 약 3,000%? 굉장히 좋죠. BPS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매년 있나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하나 남았죠. PBR 밴드. PBR 최하단에 밴드 위치하고 보면 있나요? 최하단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무슨? 아니, 깨고 내려오는 경우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이거 깨고 내려오는 경우가 뭐냐면은 SK온이라고 이 배터리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SK 자회사. 네. 여기가 적자예요. 유일하게 배터리 3사 중에서 여기만 적자예요. 그 적자가 나니까 이 SK 아이테크노도 같이 적자나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죠. BPS가 늘어나는데 깨고 내려갔어요. 주가가 엄청 싼 거라고 그렇죠.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오버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장 후 물량 같은 거. 음. 다 나왔죠. 더 나올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 IRA 법안 통과됐잖아요. 이 IRA 법안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이 SK, i 테크놀로지. 오. 포드랑 합작해가지고 미국에 직접 공장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수혜를 받겠죠. 오. 그래서 오늘 강의한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되는데 플러스 알파 흑자 전환 예상 턴어라운드 굉장히 놀랄만한 정보를 갖고 나갔죠. 또 왜냐면 수박이 간식 사줘야 되니까 팔아서. 네, 2023년 송기훈 교수님과 함께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